스포츠 하이라이톡 오늘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정말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아 타이거즈의 수상 소식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상폭 터졌다 이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 주였는데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랬죠. 사실 이 날씨가 추워지는 이 타이밍이 시상식의 계절입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2024 신한솔뱅크 KBO 시상식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또 2024 컴투스 프로야구 리얼글러브 어워드, 그리고 2024 한국 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2024 동아 스포츠 대상까지 최근 7일 동안 무려 4개의 시상식이 열렸고요. 예, 우리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우승팀답게 시상식에서도 가장 빛났습니다. 열심히 뛴 것에 대한 보상이 이런 데서 받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시상식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승팀 선수들이 가장 많이 보답을 받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김도영 선수는 뭐 몇 개나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올해 김도영 선수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제일 많이 받아야겠죠. 네,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 3개를 받았습니다. 와, 이 기록상으로 이미 장타율상과 득점상에서 2관왕에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미디어 투표 101표 중에 95표, 득표율은 무려 94.05%였고요. 예, 이 정말 이 원사이드한 투표가 됐잖아요. 당연한 결과.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네, 이 사실 만장일치는 이 투표가 사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이 표 나눠 가진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의 빅터 레이에스 선수 3표, 그리고 KT 위즈의 멜로아스 주니어,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카일 하트,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 선수가 각각 1표씩 4명, 6표만 분산이 됐습니다. 정말 예. 대단한 결과 아닌가 싶고요. 아유,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네,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말, 그리고 정말 잘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올 시즌 141경기에서 544타수 189안타로 타율이 무려 3할 4푼 7리에 이뤘습니다. 엄청나네요. 홈런 38개, 도루 40개, 그리고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이 4할 2푼, 장타율은 6할 4푼 7리, 정말 공격 부문에서 모두 탑10에 오를 만큼 압도적인 성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까? 타고났을까요? 노력도 있었겠죠. 네, 근데 예. 김도영 선수 보면 이 타고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제가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재미삼아 초등학교 때 야구 잠깐 하시다가 금방 그만두셨더라고요. 이제 질리셔서. 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어머니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러셔요. 아,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운동회 하고 이러면 항상 상품 받아가실 정도로 운동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제 김도영 선수 두 누나들한테도 좀 물려갔는데 가장 강하게 물려받은 게 김도영 선수인 것 같아요. 운동 시작했을 때 김도영 선수는 재밌었대요, 야구가? 안 물어봤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나이에 이 정도 하고 있는 거면 좋았던 거죠. 본인도 정말 즐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사실 열심히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즐기는 자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즐겼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야구 즐기다 보니까 올해 이 활약이 스탯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 20도루, 그리고 최소 타석 내추럴 히트 포도 사이클, 그리고 최소 경기 100득점, 30홈런 30도루, 최연소 100타점 100득점, 그리고 타이거즈 최초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 기록, 퀀터플 트리플까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숨찰 정도로 대기록 퍼레이드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냥 와만 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와, 기록상하고 수비상에서도 주인공이 더 나왔잖아요. 네, 기록상에서는 제임스 네일 선수가 평균 자책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올 시즌 26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49.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2.53, 1위에 올랐고요. 정혜영 선수는 세이브상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53경기에 출전해서 50.2이닝 소화하면서 31개의 세이브 챙겼고요. 예. 가장 탄탄하게 뒷문 걸어잡는 선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수비상 유격수 부문 수상자가 됐는데요. 투표 점수에서 67.50점, 수비 기록 점수에서 22.50점으로 총점 90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오지환 선수하고 공동 수상을 했는데 올해 단독 수상하면서 2연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KBO 시상식은 미디어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리얼 글러브 어워드는 동료들의 인정을 받은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네, 이제 KBO 시상식 같은 경우는 MVP와 신인상을 저희 같은 미디어들이 투표를 해서 주인공이 가려지고요. 예. 이 리얼 글러브 어워드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관계자 투표 없이 KBO 리그 10개 구단 선수들의 투표만 반영합니다. 예. 이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인간미도 좀 들어가겠는데요. 네. 자기 팀 선수한테도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도영 선수가 리얼 글러브 어워드에서도 2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먼저 올 시즌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를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고요. 이어서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팬스 초이스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글러브 어워드 같은 경우는 올해의 선수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이 가장 훌륭한 수비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판 골드글러브로도 불리거든요. 네. 이 리얼 글러브 3루수 부문이 KT 위즈의 황재균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김도영 선수의 3관왕 도전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김선빈, 박찬호 선수도 2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가 리얼 글러브 어워드만의 특색을 갖춘 부문인 베스트 키스톤 콤비에서 함께 시상대에 올랐고요. 이어서 리얼 글러브 2루수 부문과 유격수 부문에서 나란히 호명을 받으면서 2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리얼 글러브 선발 투수 부문의 주인공이 됐고 또 각 구단에서 3명씩 총 30명을 선정하는 퓨처스 리그 선수상은 김현수, 유지성, 성영탁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김도영 선수는 이렇게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또 선배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 하루의 시상식을 2탕 뛰었습니다. 오전에 리얼 글러브 어워드가 열렸고 네. 오후에는 은퇴 선수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 은퇴 선수의 날 같은 경우는 시상식이 최고의 선수상 그리고 최고의 신인상 딱 2가지만 있거든요. 네. 김도영 선수가 최고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오전에 2개 트로피 받고 오후에 1개 트로피 추가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은퇴 선수의 날이 시상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장학회도 함께 개최를 합니다. 이 중학교 선수 10명 그리고 고등학교 선수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요.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진흥중학교 김준우 그리고 동성중학교 이승빈 선수가 장학금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동아스포츠대상에서는 김도영 선수가 다시 한번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50명의 선수가 투표인단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투표인단은 1위와 2위, 3위까지 총 3명의 선수에게 점수 주게 됩니다. 예. 김도영 선수가 1위표만 43표를 받으면서 총점 215점을 획득했고요. 2위 구자욱 선수가 총점 93점을 받으면서 무려 122점 차이가 났습니다. 앞서 그 리얼 글러브 어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 선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김도영 선수가 정말 올해 대단한 활약 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잘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시상식 때문에 서울도 굉장히 들썩였고 그런데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1월 30 광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그저께 먼저 V12 축하 카퍼레이드가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한국 시리즈에 출전했던 선수단 전원이 2층 버스에 탑승해서 금남로 5가역부터 5.18 민주광장까지 좀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예. 이 인파가 광주시 추산 1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주 MBC 중계로 현장을 봤는데 네. 훨씬 많지 않았을까? 1만 명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저희 광주 MBC에서 텔레비전 생중계했었고 유튜브에서도 네, 생중계를 해서 지금 그때 못 보셨다면 지금 너튜브 보셔도 예, 올라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가? 이 선수들이 너무 해맑더라고요.
사실 카퍼레이드가 이제 혜택 원년 이후로 처음 열린 거라 30몇 년 만이죠, 그때. 네. 17년인가 32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하다 보니까 예. 선수들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이렇게 2층 버스에서 또 팬들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밝게 인사도 하고 좀 몇몇 선수들은 목에 걸었던 머플러 던져주면서 팬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 네. 되게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때 김도영 선수가 인터뷰 때 우리들은 너 땜시 살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팬들 때문에 살아라고 인터뷰를 해서 또 환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리포터분이 네. 너무 쾌활하시더라고요. 그래. 김도영 선수도 굉장히 하이텐션인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이텐션이셔서 박지선 리포터. 네. 그래서 네. 김도영 선수한테 요청을 하셔서 김도영 선수가 진짜로 했습니다. 도영이는 올해 여러분 땀시 살았다 이렇게 좀 멘트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중계로보다 많은 팬들이 좀 굉장히 좀 깨르륵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뭉클했겠죠. 맨날 나만 하다가 그분한테 내가 들었으니까. 네. 거울 보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본인은.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V12 타이거즈 페스타가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2025 시즌 신인 포함해서 기아 타이거 선수단 전원이 참석을 했고요. 우승을 기념하고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 행사 규모가 원래 이제 홈마당을 보통 하면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5,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 장외에는 트로피 포토존 그리고 대형 호랑이 포토존 설치가 돼서 팬들을 입구에서부터 맞이를 했고요. 사전 행사로 팬사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광주에 굉장히 큰 기쁜 일이고 행사가 들어왔다는 건 좋은데 약간 준비가 약간 미약하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내년에도 우승을 할 텐데 이번에는 더 잘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이런 축하 파티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네요. 사실 야구장이 이제 25,500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작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다 보니까 우리 타이거즈 팬들이 25,500석도 막 30초 만에 매진시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00석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제 지역에 그 큰 체육관이나 이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부득이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은 네.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야구 선수들은 이제 운동 잘해서 승리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축하해 주는지도 좀 생각해 보면서 서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게 좋겠죠. 네. 근데 토크쇼만으로도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네, 토크쇼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예. 이제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도 좀 있었었고, 그러니까 뭐 흑백 호랑이 네.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었고, 근데 야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축구가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야구 얘기 예, 다 중요한 하지도 거. 못했는데 축구 얘기하게 되네요. 아니면 야구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까요? 축구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들도 들으시니까 네.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네. 좀 말씀해 주시죠. K리그 종료됐는데요.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광주FC 아시아 무대에 처음 도전하고 있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상하이 선화 상대로 리그 스테이지 5차전 치렀는데 1대0 신승 거뒀습니다. 후반 11분에 아사니 선수가 오우성 선수와 교체 투입되자마자 예. 코너킥 상황에서 박태준 선수의 변칙적인 크로스를 허율 선수가 머리에 떨어뜨려줬고 여기서 왼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터치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예. 이로써 4승 1패, 승점 12점 정립하면서 동아시아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아사히 선수의 활약이 아시아 무대에서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아사히 선수가 리그 스테이지 5경기 모두 출장을 했는데 예. 득점이 무려 7골입니다. 당연하게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세계적인 스타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다시 아실 건데 이 선수도 아시아 무대에서 사실 지금 4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날두 선수를 이겨낸 정말 굉장한 임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9시에 상하이 하이관과 6차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이 아사히 선수가 사실 이 상하이 선화와 5차전 직전에 알바니아 국가대표팀 소집 과정에서 부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닌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예. 결국에 조금 탈이 나서
지금 중국에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주FC가 내일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거든요. 최소 8위가 확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조영 감독한테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조영 감독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 토종 라인업으로 국내 선수들만 데리고 가 있는데 오늘 또 사전 기자회견 통해서 각오를 좀 밝혔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훈련도 잘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장식을 좀 잘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외국인 선수 없는 것은 큰 리스크지만 광주FC를 잘 아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수 없이도 우리의 축구를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리라 믿는다. 내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예. 공격적으로 나가보겠다라고 좀 강한 각오 드러냈습니다. 내일이 올해 마지막 경기인 거죠? 네. 네, 광주FC가 이제 리그는 이미 마무리한 상황이고 네. 아시아 무대도 내일로 종료가 되고요. 예. 남은 두 경기는 내년 2월에 또 진행이 됩니다. 예, 내일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보고 오늘도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